12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해도 영어 한마디가 안 나오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유주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오늘은 제가 10년 동안 하고 싶은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묵혀두었지만 영상을 안 찍은 이유는 너무 방대하기도 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기에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 현재 공교육 영어가 너무나 무시되고 잘못되었다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12년 동안 영어를 배웠는데 외국인이랑 한마디도 못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테스올 영어학과를 전공했습니다. 학부 때 배웠던 과목 중 World English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처음 수업 때 배웠던 내용이 있는데 바로 Catchers Circles입니다. 이너 서클에서는 모국어가 영어인 나라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있겠죠. 아우터 서클에서는 ESL이라는 개념과 비슷한데 영어를 두 번째 공용어로 쓰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필리핀, 싱가포르 등이 대표적이죠. 과거에 영미권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가지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Expanding Circle은 EFL이라는 개념과 비슷한데 English Foreign Language라고 해서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나라들입니다. 일본, 한국, 중국 등이 Expanding Circle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Expanding Circle에 해당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원래 영어의 문법과는 다른 문법들이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 콩글리쉬가 여기에 속하겠죠. 그러면서 이 카치루스의 서클스의 이유는 중국인들과 인도인들만 인구를 합쳐도 영어를 쓰는 인구가 이너서클보다 많은데 그럼 과연 영어는 과연 어느 나라의 모국어이냐라는 의문을 남기죠. 또 배우는 내용은 어족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몽골어, 일본어와 같이 알타이 어족에 속해 있습니다. 영어는 독일어, 스페인어, 네덜란드어 등과 같이 게르만 어족에 속해 있습니다. 같은 어족에 속해 있는 언어들은 굉장히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아버지가 father, 스페인어에서는 patre 등이 비슷한 것처럼요. 같은 어족끼리는 또한 어순도 비슷합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는 너무나 당연하게 영어를 못하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영어를 EFL로 사용하고 있을 뿐더러 어종마저도 완전히 다릅니다. 또 연구에 따르면 영어를 가장 배우기 쉬운 나라들에서는 스페인, 네덜란드 등이 있는 반면 가장 영어를 배우기 어려운 나라에서는 한국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2년 동안 일주일에 3, 4시간 깔짝 영어 수업을 받고 영어를 술술술 나오기는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게르만 어족에 속해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위에도 설명했듯이 우리나라는 알타이 어족, EFL 등 영어를 가장 배우기 힘든 환경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2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해도 영어 한마디가 안 나오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죠. 언어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재능충들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학창시절 때 영어를 배운 것으로 외국인들과 술술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답은 존재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정답은 영어를 제2공용어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것과 학교 수업 때 1교시부터 7교시까지 모두 다 영어로 수업을 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국사를 영어로 배우고 국어를 영어로 배우고 수학을 영어로 배우고 과학을 영어로 배우면 됩니다. 물론 실현 불가능하죠. 영어는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제가 우리나라가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4가지 영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뭐냐고 질문 받는다면 고민할 것 없이 읽기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저랑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이병민 교수라는 분이신데 이 인터뷰 내용은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꼭 다운받아서 보시고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터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영어의 4가지 영역을 완벽하게 배울 수 없음을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읽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기, 말하기 영역은 선천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공부 영역입니다. 반면에 쓰기, 읽기는 후천적인 능력으로도 충분히 마스터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사실이 영어 유치원, 어학원 등이 나쁘진 않지만 만약 자녀분들이 영어 유치원과 어학원을 열심히 다녔는데 한국 초중고를 다닌다면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상술이 너무 심해요, 요즘. 아이가 영어로 토론하는 수업이 아니면 뭔가 뒤떨어지는 교육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만들고, 물론 영어 문화에 익숙해지고 영어를 재밌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효과 정도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인정해야 하는 사실은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공부할 예정이라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인기 있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들에게 영어 수능 문제를 풀려봤다 류의 영상들이에요. 그 영상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굉장히 실용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따라서 우리가 배우는 공교육 영어가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류의 뉘앙스를 풍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공교육이 잘못되었다면 그렇다면 이 연구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이 순위는 아시아에서 영어를 가장 잘하는 나라의 순위를 매긴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가 놀라워해야 될 사실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나라가 아시아 4등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시아에서 1, 2, 3위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우터 서클에 있는 나라들이고 EFL로는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홍콩보다 우리나라가 높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영어 교육은 세계에서도 인정해줘야 될 만큼 매우 잘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대학교 졸업하시고 미국이나 영국으로 몇 년 동안 한국어를 쓰지 않는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영어를 잘 말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수능 영어가 무엇이고 왜 가장 이상적인 시험이고 현 영어 절대평가가 왜 말이 안 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